When life gives you lemons, make lemonade. Hi, this is Kayla. 안녕하세요, 키예요. 라이프 키 시즌 1에서는 스트레스, 시련,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최고의 방법을 주제로 부끄럽지만 저의 짧은 생의 경험들을 바탕으로 얻은 인생 교훈들을 공유해볼까 해요. 제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제법 평탄한 삶을 살았다고 생각해요. 남들처럼 학교 공부를 어떤 목표를 가지고 막 밤새 가면서 피 터지게 경쟁적으로 한 건 아니었지만 제가 즐기는 선에서 최선을 다했고 흐르듯이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하고 운도 많이 따라주기도 했지만 일을 하면서도 꽤 인정을 받고 일했을 만큼 주어진 것에 대해서 성실하게 잘 해내는데 집중하는 타입이었다고 해야 할 것 같아요. 특출난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무엇이든 주어진 것은 어느 정도 해내는 가늘고 길게 생존하는 전형적인 직장인이었달까요? 그런데 그 와중에 저는 늘 장점이라고 생각했었지만 돌아보니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거절을 못하고 갈등을 참지 못하는 착한 인간 컴플렉스가 늘 있었다는 점이었죠. 그 덕분에 위아래로 likable person, 호감형 인간 내지는 원만한 사람일 수는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의 몸과 마음은 너덜너덜해지고 있었죠. 그런데 또 그때는 이게 사회생활을 잘 하는 것이다 믿었었어요. 하루 24시간 월화수목금토일 쉼없이 일에 시달리면서도 그걸 자부심으로 여기면서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저는 누군가를 만나기만 하면 불평쟁이가 되어서 주변을 원망하거나 비난하게 되는 일이 많아졌어요. 뭘 해도 만족스럽지가 않고 마감일을 지키는 것도 생각을 정리하는 것조차도 힘들어졌죠. 친구들과의 만남에도 응하지 않게 되고 매일매일의 노동에 취해 미래라는 것은 존재하는 것 같지도 않았어요. 시지프스처럼 공들여 정상까지 공을 굴려봐야 다시 바닥으로 떨어지는 기분을 느끼며 매일매일이 불행하고 무의미하더라고요. 이런 저의 상태를 가족이든 친구든 동료든 털어놓으면 낫지 않을까 생각해보기도 했는데 그때의 저는 어차피 이해해주지도 못할 텐데 약한 모습만 드러내는 꼴이지 뭐하러 얘기해 하고는 벗어날 수 없는 쳇바퀴를 계속 굴리기만 하다가 결국 떨어져 나가고 말았답니다. 그렇게 절실함에 심리상담센터를 찾게 되었는데 놀랍게도 저의 상담과 검사 결과는 우울증 위험 단계였어요. 가능하다면 모든 것을 잠시 내려놓고 약물과 상담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권유를 받았죠. 고민 끝에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신경정신과와 상담센터를 오가며 치료를 받았죠. 상담하면서 내내 저는 바보가 된 것 같았어요. 놀랍게도 저는 저 자신을 너무나 모르고 있더라고요.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상황이 나를 힘들게 하는지, 부당한 대우 속에서도 그게 나에게 어떤 기분이 들게 하는지, 심지어 내가 언제 행복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두 대답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었는데도 나에게 돌아온 건 피폐해진 삶뿐이라며 하염없이 울기만 했죠. 정말 신기하게도 평소에 쉽게 눈물을 잘 드러내지 않는 편인데 선생님 앞에서는 거의 오열하듯이 모든 감정들이 다 나오더라고요. 이래서 전문가가 필요한가 봅니다. 돌아보니까 마치 모노드라마 한 편을 찍은 듯이 희노애락의 모든 감정을 원없이 표출했다는 것 같아요. 상담이 다 끝나고 나면 저는 후련했지만 힘든 이야기를 다 들어주신 선생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 정도였어요. 그렇게 진심으로 내 얘기를 집중해서 경청해준 사람이 참 오랜만이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기회를 빌어 선생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때의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저를 객관적으로 돌아보고 이렇게 다시 일어나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똑같은 24시간인데 저의 상사는 모든 일을 저에게 미루어요. 모든 의사결정까지도요.
자기는 골프다, 가족 휴가다, 친구 모임이다 할 거 다 하면서 시간이 없대요. 자기만 믿어. 자기 없으면 우리 팀은 어떻게 돌아가나 싶어 하면서 모든 일을 저에게 주죠. 저는 친구들을 만난 게 언젠지 휴가는 가봐야 가서도 일해야 하는 게 뻔하니까 하면서 제 삶이 없네요. 그렇게 많은 일들을 잘 해내고 있어도 저는 늘 부족한 것 같아요. 아니 누구보다 더 많은 일을 해내는데도 저는 아직 많이 배우고 성장해야 한다고 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기회와 환경을 주시는 것에 감사해야죠. 감사한데 너무 힘들어요. 모르겠어요. 제가 뭘 하고 있는 건지, 제가 뭘 원하는지. 동료들이고 후임들이고 하나같이 시간만 채우면 끝이에요. 제 일도 아니고 회사 일이 느는 건데 일이 늘어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해요. 아무것도 모르는 신입은 자기가 못하는 일은 시키지 말아달라고 하지를 않나. 그런데 이런 게 세대 차이인 건가? 내가 너무 꼰대 같은 건가? 그래서 상사와 상의를 하고 나면 제가 다 알아서 하래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잘 해오지 않았냐고. 위고 아래고 다 꼴도 보기 싫은데 그렇게 자기들 챙길 것 잘 챙기는 그 사람들의 성격이 부럽기도 해요. 제가 가장 힘든 건요. 회사가 직원들의 능력을 제대로 인정하고 대우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충분히 능력이 있는 친구고 같이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인재인데 어떻게든 임금 협상을 적게 하려고 그 사람은 얼마짜리라는 식으로 아무리 당사자가 없다지만 아니 저에 대해서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닐까요? 연애요? 취미요? 제가 소개팅만 하고 와도 제 상사는 지금은 자기 인생에 너무나 중요한 시기인데 아무나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러지를 않나. 대기업은 월급장이라서 불안정. 전문직은 해당 직업에 따라 단점이 될 만한 것들을 들먹이며 참견해대지. 기승전. 내가 자기 엄청 밀어주고 있는 거 알지? 라는 식의 반응이 이어져요. 피곤해요. 그게 아니더라도 누구를 만날 시간도 여유도 없고요. 사적인 생활을 공유하지 않으면 되지 않느냐고요? 제가 사생활이 어딨어요. 제가 점심 먹다가 동료 직원 청첩장 받고 나도 이제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하고 싶다는 말 한마디 했다가 키가 요즘 연애하는지 일에 좀 소홀해졌다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닌다는 말을 전해 들어야 했는걸요. 제가 상담하면서 털어놓았던 이야기들이에요. 엄청 투덜투덜. 초반에는 계속해서 화살이 다른 사람이나 환경 탓으로 돌아갔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늘어놓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가 하는 이야기들이 저의 귀에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 스스로에게 묻게 되었죠. 나는 왜 거절하는 선택을 하지 않았지? 나는 왜 내 사생활은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라는 표현을 하지 못했지? 나는 왜 스스로 누군가에게 조종당하기를 선택했던 것이지? 조금 이상한 이야기지만 저는 제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에 의미를 뒀고 인정받는 것에 목말라 하고 있던 것이었어요. 거절할 수 없는 것은 성격 탓이 아니라 좋은 사람으로 인식되고 싶은 욕심 때문이었고 나의 능력이 필요로 한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은 내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나는 대체 불가한 존재구나. 라는 자만심으로 자라난 것이었죠. 그리고 다시 돌이켜보니 그 과정에서 저 역시도 누군가에게는 상처를 주고 잘못한 일들이 있었죠. 어떤 이유에서든 그건 분명 잘못이었어요. 이 모든 것들을 객관적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더 이상 힘들다, 괴롭다, 원망스럽다 라는 생각이 들지 않고 내가 손해를 봤다, 피해를 봤다 라고 생각하면서 했을 감정적인 판단들로 인해 분명 좋지 않은 영향을 주위에 끼쳤다는 생각에 무척 부끄럽고 미안했습니다. 반면에 늘 부족하다고 느꼈던 나 자신에 대해 최선을 다해 잘해온 일들이 많다는 것도 바로 볼 수 있었어요. 주위의 평가나 말과 관계없이 말이죠. 내 탓이요 하자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객관적인 자기 반성을 통해 스스로 잘못한 것은 바로잡고 잘한 것은 잘한 대로 나부터 나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것이 필요하더라 라는 것이죠. 어쩌면 사회라는 환경 속에서 물들어가면서 제가 성장하기 위해 해결해야 했던 숙제는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무엇보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를 잃지 않는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실 우리가 귀로 듣는 말의 위력은 생각보다 굉장해요. 더불어 사는 세상 속에서 아무리 멘탈이 갑이라 할지라도
타인의 부정적인 시선, 타인의 부정적인 말을 완전히 무시하기도 쉽지는 않죠. 그래서 평소에 나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며 잘하는 것은 잘하는 대로 칭찬해주고 부족한 것은 보완해주기 위해 돌아보고 계획하면서 나를 온전하게 알아차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심리치료를 받기 시작한 이후로 오랫동안 실천하고 있는 방법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 매일 아침 일어나 이부자리를 최고로 깔끔하게 정리해 보기. 사실 이 방법은 유튜브에서도 많은 멘토들이 추천하는 방법이기도 해요. 원리는 간단합니다. 하루의 시작을 아주 쉬운 일을 잘 해냄으로써 보람차게 시작하자라는 것이죠.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우리의 뇌는 이것을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 자신감으로 쌓아간다고 해요. 또 매일 할 수 있는 일인 만큼 좋은 습관으로 이어나갈 수 있는 일이기도 하죠. 둘째, 하루 최소한 10분은 모든 전자기기를 꺼두고 명상 시간을 가져본다. 사실 저는 처음에 이게 제일 실천하기가 힘들었어요. 막상 맘먹고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니까 청개구리 심보처럼 안 봐도 되는 SNS가 궁금하고 검색해보고 싶은 것들이 막 떠오르고 온갖 잡음이 머릿속에 가득했어요. 그래도 알람을 맞춰놓고 바른 자세로 앉아 눈을 감고 조용히 무조건 10분을 버텼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2주일, 한 달이 지나고 시간이 흐를수록 아무 생각도 안 하고 평온하게 앉아있는 시간을 늘려갈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요. 지금은 생각의 소음들을 걷어내고 제가 평온하게 느끼는 제 마음속의 시간과 장소에서 편하게 쉴 수 있게 되었어요. 저는 이 시간을 무척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는데요. 일종의 도파민 디톡스 효과처럼 머리가 맑아지고 어떤 판단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좀 더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고 느낍니다.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좋은 사람들과도 좋은 이야기만 하고 좋은 일만 겪고 살지는 않잖아요. 저는 대학 때 친구들부터 가장 최근의 직장에서 근무할 때까지 모든 사람들의 연락처를 한 번도 지우지 않고 가지고 있었어요. 특히 함께 일을 했던 사람들은 때 되면 안부를 나누고 챙길 만큼 신경을 많이 썼죠. 신입 때는 신입이라 도움을 많이 받았어서 고마우니까 언젠가는 보답해야지. 중간 관리자 때는 일하면서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마음이 잘 맞고 좋았으니까 뭐 하는 식으로 그냥 온갖 이유로 인맥 관리에 신경을 많이 썼죠. 근데 힘든 일을 겪고 나면 내 사람과 내 사람이 아닌 사람이 걸러진다고 하죠. 뭐 그것도 정말이었지만 사실 인연이면 굳이 너무 애쓰지 않아도 다시 닿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일정한 기준을 정해놓고 500여 명의 연락처를 추려보니까 10분의 1 정도가 줄더라고요. 지금은 60여 명만이 연락처에 남게 되었어요.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내가 정말로 챙겨야 하는 사람들, 신경 써야 하는 사람들이 한눈에 들어오고 나에게 진실한 관계가 그래도 이만큼이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저는 감사한 마음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세 번째는 관계 정리하기입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는 정리할 인간관계가 많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나를 얼마나 객관적으로 보고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것을 아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나를 잃지 않기 위해서는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 시작으로 오늘은 3가지 방법을 소개해드려 봤습니다. 혹시 지금 주변의 말이나 상황 때문에 많이 힘드신가요? 그럴 때일수록 단순해질 필요가 있어요. 신호와 소음을 제대로 구분하기 위해 단 일주일이라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부자리 끝내주게 정리하기, 명상 또는 멍 때리기, 관계 정리하기를 실천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상 라이프키였습니다.